잘키우제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8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자, 우리가 입시생들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입시 공부를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날짜가 왔네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는데 그 길가에 가로수로 있는 은행잎이 아직은 파랗지만 열매가 열렸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은행잎이 곧 노랗게 되면은요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 또 부모님들은 가슴 조아리면서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하고 계시고 또 곧 있을 열흘 뒤에 있을 9월 모의고사가 그 결과가 어떨까 무척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20년 이상 수능을 관리해 왔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학원 선생처럼 한 게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전 과목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성취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감안해서 차분차분 준비를 시켜 왔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수능 당일날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거나 그냥 막연히 떨려요, 뭐 이렇게 잠이 안 왔어요, 뭐 이 정도 이게 호소를 하는데요. 아마도요 올해 수능을 본 날 저녁에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 짜고 슬피 울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만 이렇게 높이면 점수가 잘 나오리라고만 그렇게 알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모들한테는 악마와 같이 다가와가지고 내 아이의 앞길을 확 막는 수가 있어요. 오늘의 얘기는 그 당일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1년을 더 하거나 이런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 걸 최대한 막아보자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매년 6월, 9월 모의고사를 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왔지만요. 시험이 끝나고 아이가 가슴을 치고 어머니가 슬피 울고 하는 그 내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슬피 우는 내용이. 지금 아이들은요 어떤 시험을 봐도 웬만하면 피드백을 안 합니다. 그냥 뭐 시험 봤으니 점수 보고 휙 던져버리고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해왔지만요, 예전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합니다. 내 약점이 뭔가 하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그래도 시행착오는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의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끝나고 한번 자기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판단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를 잘못 읽고 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잠깐 실수로 잘못했어.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뭐 연고대를 간다고 목표를 잡았던 애들은요, 그래도 자기가 이거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 하는 걸 합쳐봐야 전체 영역에서 10점 안쪽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 당시에 잘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1년 동안 노력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하고 또 고생을 해서 했지만 또 그게 몇몇 애들을 제외하고는 또 많은 애들이 또 그런 착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해보면요, 원인 분석을 하고 내가 왜 틀렸나를 분석해보면, 만약에 자기가 틀린 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서 전체 점수에서 틀린 게 60점이라면 최소한도 55점, 55점은 능히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공부를 연고대 이상급으로 가는 애들. 그런데 더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연고대급 이상, 뭐 의대급 이런 애들이 의대를 가고 못 가고의 그 결론은요, 아이가 못 배워서 실력이 없어서 틀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풀어보면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이게 그 멘탈 문제도 있고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그 집중력 있게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집중해서 맞냐 틀리냐 분석하고 읽고 또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그만큼 힘을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예전 애들은 100을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오죽 급하면 제가 초등학교 유튜브 그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고 지금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지금 애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공부를 더 하고 못하고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무리 2달 수능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물론 현재 공부한 양이 적은 애들은 한 만큼 더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2달 동안 아무리 문제를 풀고 해도 그 내공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들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애들이 그 수능장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멘탈을 유지시켜주고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아이가 최고의 그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그것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을 줄여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을 줄여가는 그 첫 번째 훈련은 저번에 6월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치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9월달 모의고사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수능장에 들어가서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는 멘탈이 강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못 치르게 망할 수 있는 그 실패 요인을 제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9월 모의고사를요, 치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봐야지, 이게 곧 수능 점수니까, 아이가 9월에 보는 거니까 거의 수능 점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예전에 그 물수능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잘 해도 대학에 간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공부를 손을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아이가 막상 1학년 때부터 잘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시험 치르는 고3에 왔을 때는 이제 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애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예전 수능처럼 냈다간 이건 뭐 반타작하기 난리가 나겠죠. 왜 이렇게 하나만 잘한다 해놓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 정상적인 사고력을 하면 문제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게 내는 것보다 쉽게 냈을 때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무마점 시켜보자고 문제를 쉽게 냈어. 물수능이죠. 여태까지 만점자가 극히 드물게 나오던 수능에서 떼거지로 만점자가 확 나와버렸어요. 자, 이럴 때 어떤 애들이 망했느냐.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꼼꼼한 성격에 차분한 성격을 가진 애들은 그냥 만점을 쏴버렸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애들도 이 수능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 동안에 맞냐 틀리냐 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러가 덜 나오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만점이 되냐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수능은 완전히 실력 있는 애들이 400점 만점에 186점 나오던 애들은 그냥 386점 나오던 애들은 그냥 386점 나오고요. 그냥 어려운 수능에서 386점 나오면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다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난리가 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뽑으라 그러냐. 이거는 뭐 만점자도 떨어지는 유명과는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한 게 그 전에 이제 평상시에 평해년도에 치렀던 수능보다는 훨씬 쉽게 치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학년이 3학년 된 애들은 이게 불수능이 돼버린 거예요. 어렵다. 자, 이러니까 또 평가원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뭐 물수능 다음에 또 불수능이래. 모든 배는 평가원에서 두둑에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고민이 많이 심해졌죠. 자, 우리 아이가 첫 해를 치를 때 수능 치르는 해에 처음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게 생겼어요. 자,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완성도로 따지면 교육청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는 모의고사가 그 완성도가 제일 떨어진다면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나마 완성도, 문제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능에 가까운 완성도를 지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그 완성도가 완벽하다고 만들어낸 게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하고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몇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해가지고 만드는 문제도 나중에 뭐 이의제기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정답이 두 개니. 우리는 그런 수능을 치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치러봤더니 애들 수준이 9월 달에 이제 수능을 2달 앞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능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까 다들 찍소리 안 하고 다들 배불러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적당한 점수 받았고요. 그냥 잘 넘어가니까 평가원에서 이거다. 이래가지고 야,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난이도 실패할 경우가 많아. 이건 당연히 그렇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6월에 한번 더 보자. 6월 달에 봤을 때 아이들 실력이 9월 달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올랐고 그래야 2달 후에 어느 정도 오를 거야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제 6월달, 9월달 난이도를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제가 본 결과가 그래요. 그랬더니 뭐 6월에는 쉽고 9월에는 어렵고 뭐 6월에 잘 본 애들은 9월에 망하고 뭐 혼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더 진화하겠죠. 그죠?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과목별로, 과목의 그 유형별로 몇 문제는, 유형별 몇 문제는 6월에는 쉽게 내고 나머지는 좀 어렵게 내고 9월에는 또 그런 유형을 조금 쉽게 냈을 때 반응은 어떻고, 이렇게 또 과학적이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치렀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지금 9월에 보는데요, 절대로 아이들 그 실력을 올려주거나 수능 시험 치는 데는 참고하라고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마지막에 가서 수능에서는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9월에까지 닦아낸 실력이 2달 뒤인 11월에까지 크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크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위권 애들 얘기예요. 하위권 애들은 계속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학 가기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9월 이후는 잘 안 올라가는데 그나마 제일 많이 틀릴 수 있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게 그게 최고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 수능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적어도 한 5,000명 이상은 만점을 쏠 수 있는 실력을 닦은 애들이에요. 그날 가서 어떻게 컨디션 조절해서 맑은 정신으로 잘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점자가 나오고 의대를 갈 수 있고 한 방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노력을 그만큼 한 애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꼬린 지켜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어디서 주워 듣거나 뭐 남한테 얘기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타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건 20년 동안 남의 집 아이 할 때 9월달에 모이고서 어떻게 봐라, 전날에 모아놓고 학부모들 모아놓고 일주일 전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끌어 왔어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그 오프라인 하는 게 아니고 그 다 포기하고 안 하니까 다 공개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이 원리를 알아낸 거는 이마트였어요. 지난 영상을 쭉 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제가 그걸 권하지는 못하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수능을 앞둔 일주일 전부터 덜덜덜 떨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청심이 어쩌고 신경안정제가 어쩌고 한의원 양의원에 가서 약으로, 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안정을 시키는 약,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면 정신이 흐르멍텅해지면 마음의 안정이 돼요. 날카롭지 않고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쇼크를 받았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흐리멍텅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떨린다고 흐리멍텅해진 신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은요,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분석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옆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답이. 그걸 못 찾아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첫 시간이 국어잖아요. 첫 시간부터 망가뜨리면 나머지는 그 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가 멘탈이 흐트러지지 말자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자꾸 제가 잔소리같이 길어지고 영상도 길어지네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요, 일단은요, 이렇게 약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능장에 가가지고 9월 모의고사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니까 이제 수능은 어떤 고사장을 가서 여러 학교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쩌다가 자기 친구를 거기서 만나면은 너무너무 반갑죠.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요, 그 공백 기간이 뭐 20분 30분 되니까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아이들은 자꾸 시험 문제 맞춰봐요. 아무리 맞춰봐야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1시간 끝나면은 다음 시간까지 차라리 엎어져 주무셔라. 잠은 또 그렇고요. 엎어져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다음, 자, 국어 끝나면 수학 첫 번째 문제 여태까지 모의고사 치러봐서 알잖아요. 첫 번째 문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뭐 몇 번에 난이도 있는 문제 선택 과목 들어가서 어떻고, 뭐 킬러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나더라,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시뮬레이션 정도 하면서 있으면 되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답을 아무리 맞춰봐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요, 1시간 끝나면 또 선생님들이 또 오르르 와가지고, 야, 답 적어내. 막 이러고, 맞추면, 누구 만점 나오고, 뭐 하는 짓이에요? 만점 맞은 애들도 막 불안해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1시간 끝날 때마다 대화를 이걸, 누가 옛날에 이걸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침묵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집에 오면은, 그리고 1시간 끝날 때마다 문제 다시 풀어보고 이 짓 하지 마세요. 1시간 끝나면 그대로 문제지를 주잖아. 수능 때는 안 주지만요. 그거 그대로 하나 가지고 집에 딱 와서요. 뭐 어디 메가스터디고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답 맞추려고 이 짓 하지 마세요. 갔다 와서 시험지 딱 펴놓고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건 까만 걸로 풀었으면 내가 다시 푸는 건 빨간 걸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그래서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해설 강의를 들어보세요. 거기까지 해보면요, 아이가 목표가 최소한 연고대 이상이었다 여태까지요. 몰라서 틀린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해설 강의 들어보면 다 교과 범위 내에 풀립니다. 그게 몇 점인지 딱 가지고 이거를 깨는 훈련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깨는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시간 끝날 때마다 절대로 채점하거나 문제 풀어보지 말라. 그대로 가져오는 훈련. 그리고 그 전날부터 그 멘탈 관리를 하는 그 요령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올해 9월 모의고사는 예년과 달리 매년 9월에 보던 걸 8월 말에 봐요. 31일 날 봅니다. 그것도 요일도 틀려요. 보통 수능 날짜에 봅니다. 목요일 날. 근데 지금은 올해는 특이하게 수요일 날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달력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노트하면서 메모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수면 관리하고요. 식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번 9월 모의고사 때요, 재수생들은 아이의 식사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거 많이 먹었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에너지바 같은 거, 그리고 요즘 그 정신이 바짝 드는 뭐 바카스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점심 식사를 하면 누구나 혈당이 올라가면 식곤증이 옵니다. 그러면 탕구는 진짜 분석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꼼꼼히 한순간 흐트러지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탐구 가기 전에 이미 영어 듣기서부터 멘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뭐나 다 맞추는 영어 듣기를 틀리면은 맛이 식가죠.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그 카페인이 있는 거 하나 쫙 먹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뭐 카페인 부작용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수능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요, 다음에 수능장에서는 그걸 먹으면 안 되겠죠. 또 에너지 음료는 평소 많이 먹으니까 또 그런 거 먹어도 돼. 카페인 성분이 있는 거. 카페인은 반짝하게 이렇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할 때 또 힘들면 또 하나, 두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 점심은 최소한으로 먹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 이러면 뭐 초코파이나 에너지바를 먹으면서 시험을 치러라. 커피 먹는 애들은 커피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 조절을 해야 되고요. 요번에 뭐 이제 9월하고 날씨가 다른 건 그때는 좀 추워지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양을 먹었는데 그때 가서 요번에 했을 땐 너무 배고파서 뭐 허기지겠어요. 그럼 더 먹어야지, 조금 더. 그래서 식사 양을 얼마큼 먹어야 될 건가 하는 그 정량을 캐치하는데 요번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시험 끝날 때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드링크 먹어가면서 하는 훈련을 좀 해라. 이해가시죠? 그리고 정말 수능을 잘 보려면 이번 모의고사 그 시험지 중간에 채점 마지막에 다 가져와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라.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 봐서 목표하는 의대에 무난히 가려면은 앞으로 9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그 문제 유형이 아니고요. 틀렸던 유형이 있잖아요. 실수로 틀린 거, 빤히 아는 거. 그것을 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나머지 최고의 방법이죠. 그죠? 물론 그건 뭐 제가 일일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잘못 적용하면 또 피해가 올까봐 얘기는 못하고, 그 개인적인 커리를 주는 애들한테는 그걸 대비시켜 줍니다. 아이 성향에 딱딱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애들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멤버십으로 또 초등학교는 끌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달력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달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이가 목표가 의대고 최소한도 연고대까지 온 애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만 해온 것만 해도 이미 체력은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에 수능 보기 보름 2주 전부터는 식사를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9월 모의사까지는 아이가 시험 앞두고 이번 9월 모의고사 잘 봐라 이래가지고 어디 가든에 데려가서 막 그 기름진 음식 먹이지 말고요. 늘 하던 음식, 탄수화물, 스타치 전부 먹이세요. 그렇게 식사 조절을 하고요. 당일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요. 그리고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밤 저녁부터 한 2시간만 걸리면 체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냥 탈진해서 잘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을 걸어 다녔을 때 아이가 자다가 혹시나 이 성장통이라는 게 오거든요. 이 다리 이 관절에 통증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저녁 식사를 가볍게 7시까지 먹고요. 7시부터 3시간 내지 2시간을 아파트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샤워하고 누우면은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8월달 달력이에요. 자, 오늘이 20일이잖아요. 딱 열흘 뒤에 9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자,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 있고요. 완성도가 뛰어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다르면은, 예년 같으면 이게 수능 날짜가 여기에 있죠. 목요일 날 보는데 땡겨 버렸어요. 8월 달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을 또 한 열흘 앞두고 또 빠르면 보름 앞두고 제가 이런 그 수능에 맞춰 가지고 영상을 정확히 올리도록 할 거예요. 날짜가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그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자, 오늘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요, 다음에요, 쭉 공부를 하고요. 27일까지 공부하고요. 28일 날은 하루를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머리를 식히란 얘기예요. 쉬게 하는 동안엔 뭐 게임을 한다거나 못했던 카톡을 한다거나 뭐 핸드폰으로 만지거나 이런 건 시키지 말고요. 아이가 잠을 자려면 시큰 자게 하고요. 편히 쉬게 하고요. 가족끼리 가벼운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뭐 푸짐한 식사 말고요. 가벼운 가족끼리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 공부 안 했다고요. 수능 점수 받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푹 쉬게 하고요. 29일 날은 국어 모의고사 1회분 또 원래 이 30날은요, 이게 수능 때는 예비 소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공부 못해요. 그렇다 치고 이날도 국어로 간단히 모의고사 한번 치르고 피드백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 6시에부터 물론 이때부터 식사를 평소와 같이 조절을 좀 시켜주세요. 쭉 그래서 6시에 식사를 해서 한 1시간 동안 하지만 물론 30분 내로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 단지 저 단지를 살살 걸어 다니세요. 어머니 하고요. 그 야간에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이러면 조금 덥기도 하고 아마 땀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씻고 10시에 취침을 하라 그러면요, 그냥 가볍게 잠이 떨어집니다. 피곤해 가지고요. 그러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해 가지고요, 수능하고 똑같거든요. 6시 기상을 해 가지고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수능 완성을 보면은 그 영어 모의고사가 듣기가 있어요. 그거 1회 정도 훈련을 시켜주고요. 집중력 한번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시험장으로 보냅니다. 학교로요. 학교로 가서 시험을 잘 치르고 와서 제가 그 저녁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쭉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많이 열심히 하고 28일 하루는 푹 쉬게 해주고 29일날 30일날은 그 집중력 훈련으로 국어 모의고사 1회분 가볍게 맞았니 틀렸니 거기에 크게 그 신경 쓰지 말고요. 그동안 운영하는 거, 자 내가 비문하기 어려워 시간 많이 잡아먹어 이러면 그건 맨 나중에 해야죠. 내가 맞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쫙 해놓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운영의 묘미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요. 탐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을 한 과목으로 이렇게 국어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저녁에 산책을 가서 몇 바퀴 돌고 나면은 다리가 피곤하고 온몸이 피곤하고 땀도 나고 씻고 자면은 6시에 뻘떡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영어에서 영어 듣기 1회 정도 가볍게 시켜주라.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떠들지 말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험지 걷어서 와서 저녁 때 다시 꼭 풀어보라. 빨간색으로. 그러면 내가 다시 집중했을 때 시간을 충분히 줬을 때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없는 문제가 몇 문제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수능을 대비해야 되겠죠. 잘 들으셨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를 덜 했던 애들은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엄청난 점수가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미 자기가 목표하는데 뭐 의대건 서울대건 갈 실력을 다 깠다 이러면 지금부터 못 가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죠? 그 못 가게 하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일 컨디션 조절이다. 누구든지 장담하지 마세요.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6월 지나서 9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게 전체 문제 점검하고 자기 실력 점검하는 거에 앞서서 컨디션 점검을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능 전날에 전 2주부터 관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 목표하는 대학에 충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한순간 판단 실수로 틀렸던 게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목표가 그랬고 현재 그런 희망이 보여왔던 아이들은 또 문제는 예전 문제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공부를 했고 우리 애는 의대급이야 했던 부모님들 시험 끝난 다음에 한번 맞춰보세요. 몰라서 아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단 한 문제로도 있었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무난히 잘 풀어내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 말을 믿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시험 끝나면은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는 얘기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책 보고 이론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수없이 가슴을 조아리며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잘 치를 수 있나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증된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